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잠깐 정신을 잃은 사이에 뺑소니 범으를 물렸다면 어떨까요? 의도치 않게 뺑소니 범이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뺑소니 사건의 쟁점 및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을 찾아온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를 만나고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일이 발생한 건데요. 운전 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차가 뒤집혀져 있었고, 너무 놀라서 이제 사고 현장을 수습하려던 찰나에 경찰들이 왔고,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들은 의뢰인에게 뺑소니 범으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법승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뺑소니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도주치상죄라는 범죄인데요. 도로교통법 제54조에는 운전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 후 사고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도주했을 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일으켰을 경우, 두 번째는 사고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세 번째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을 경우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뺑소니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뺑소니에 연루된 경우였고, 만일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해당 약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의뢰인은 이 해당 약에 졸음 성분이 있다는 것도 본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었고, 그 날도 평소처럼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약을 먹고 지인을 만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을 만나러 갈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의뢰인은 지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게 되었고, 정신을 잃었던 그 잠깐의 순간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저희 법승에서는 사실 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을 때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킨 사실도 명백했고, 또 사고 직후에 의식을 잃었다고 하지만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고 현장을 어느 정도 이탈한 것도 분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뢰인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게 된 이유 자체가 의뢰인이 평소 복용하던 약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건 현장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이탈을 했던 그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먹었던 약의 성분과 특성에 관련하여 담당 주치의에 의해 소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도주의 고의성이 없다라는 점을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정신이 들자마자 피해자한테 가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조치들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점도 수사기관에 어필했습니다. 결국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사정이 많이 어려우신 분이었는데, 만약에 유죄 취지로 인정될 경우 이제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좀 당할 것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사실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진 거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도 의뢰인의 그런 억울한 부분들을 소명하고 또 의뢰인에게 원하시는 결과를 제가 드릴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또 의도치 않게 사건을 휘발리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중요한 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대처 방법입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결국 가해자의 몫입니다.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건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승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뺑소니 사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법무법인 법승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의 이승환 변호사였습니다.